멱살 잡혀가지고 이렇게 천장까지 들여올려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된 박태형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인생 일대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앞에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영상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할게요. 뭐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전화위복으로 저는 경매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어려서 저희 집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그 집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집을 지었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안성에 별장을 지어 놓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면서. 근데 별장에 지어놨던 그 집을, 나무로 지어놓은 집을 저희 누나들이 사업하니 뭐니 하면서 군대 이제 가 있는 동안 집안에 보증 관련된 게 쓰다가 제 이름으로 아버지가 또 이렇게 부동산을 해주셨는데, 근데 날아가면서 저는 경매라는 곳에 어린 나이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왜? 그 집을 다시 받아오려면 50%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경매 아니고선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20대 중반 되기 전에 저는 그거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신념에 어차피 법을 했으니까 이거는 나만을 위한 시장인가 보다 싶어서 이 부동산을 접했는데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왜? 저는 이제 법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전 첫 번째, 여러분들 민법 공부를 조금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80~90% 못 파는 거야. 담보대출도 못 받고. 그렇게 굉장히 궁리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제가 요거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맨 처음에는 제가 아는 지인의 형의 아버님이 아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이 2억은 받아져 있고 시세로는 한 16억, 17억 정도 하는데 10억만 받아도 난 팔겠다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 주변에. 왜? 다 땅 내놓은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시세만 고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님, 이거 얼마 받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10억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10억에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상상도 못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계약서 쓰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근데 조건이 뭐냐? 제가 10억까지만 인정해드리고 나머지에 대한 배당을 만약에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 그 이상의 가액은 제가 인정가액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1억 뒤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제가 이빠이 넣었어요. 왜? 내가 낙찰받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토지가 경매가 나와버리면 120~30%씩 낙찰받아진 때인데 매매로는 안 팔렸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경매가 딱 나왔는데 감정가가 시작가가 14억 얼마인데 16억에 낙찰됐어요. 나는 그 아버님한테 10억만 주고 나는 6억을 버는 거야. 근데 나는 채권자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한 일인데 아버님이 양도소득세를 더 냈어. 왜? 그분이 16억에 매각한 거고 매각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시고 난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맛으로 벌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담아도 되는데 제가 법에 관련된 거 하면서 야 대부업을 해야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대부 사업자를 딱 내고 맨날 이 부동산 관련된 거 상담해 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도 해주면서 경매 입찰 보는 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 해주면서 내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알바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제가 교육했던 사람들 알바를 해가지고 막 충청도 법원을 다 보내요. 아침에 막 20~30개 막 입찰표가 반대로 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그 맞추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새벽 한 5시에 모여가지고 입찰 봉투하고 거기다 입찰표하고 막 넣어가지고 애들 쫙 보내고 그날 알바 보내는 거예요. 충청도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일이에요. 유치권에 대해서 법리는 알지만 유치권으로 돈 번다라는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공장을 갖다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를 와서 이제 교육 듣다가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권 주장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나도 그때 자세히 잘 몰랐어요. 법리만 하니까. 그때 막 법리 내가 그분한테 상담해주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건 아는 거야.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를 한 명을 상주시키고 이 유치권을 양도받으면 나도 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몰라서 양도받는 게 안 돼서 그럼 반땅합시다 그랬어요. 반땅합시다. 그래서 딱 얘기를 해서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 금액은 얘기 못 해요.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 다 받고 이자까지는 받고 그분하고 저하고 진짜 반땅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자기는 포기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포기한 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치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낙찰받고 그 돈을 꼭 줘야 된다라는 법리를 알고 오니까 돈을 주고 가던 시대에 처음에
그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유를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데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왜? 경매 시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경매 시장이 2002년도 7월 1일부로 이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의 경매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후반이야. 그럼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야. 그러니 경매가 뭔지 모르는 모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이 되겠어요? 걔네는 뭐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법률로 깨야 된다 이런 판례도 없었을 때야. 그게 뭐예요? 돈 줘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치권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법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싸움도 없고 명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돈을 받았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정보가 띵 뛰더라고요. 야, 이 유치권을 이렇게 비즈니스 써먹으면 진짜 좋겠다. 저 처음에는 무조건 반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벼룩시장 같은 거에 광고도 냈었어. 유치권자들 공사 못하신 분들 돈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권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 요 정도 블럭 찾길 그 바로 앞에 건물 이름이 신신프라자예요. 신부동에 있는 신신프라자인데 그 건물이 바닥 평수가 엄청 컸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600평 이상이 됐어요. 건평이. 바닥 평수가. 그거 위에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다가 멈췄어. 근데 공사 대금을 진행하던 공사업자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제 하도급자들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에쿠스를 끌고 다니던 에쿠스를 제 사무실에도 맡기겠다. 왜? 대부 사업자니까 차 맡기는 줄 알고 왔는데 전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니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에쿠스 왔는데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가실 수는 있겠냐 그래서 그 에쿠스를 담보로 잡고 저는 당시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투잡을 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그 낚시 옷 있잖아요. 정말 어딘가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사무실 뒤에 주차장인데 묻는데 거기서 절 기다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나는 채권자인데 저렇게 채무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나는 오늘로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자재업자 있잖아요. 하도급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도 경매 들어올 것 같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고 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거야. 무작정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얘기를 들어봤더니까 유치권자인 거예요. 유치권 행사 현수막에다가 컨테이너도 있었어. 맨날 거기 계시던 분이야. 찾길 건너 2차선 도로 바로 건너 말하자면 뒷블럭 있잖아요. 그 먹자골목 뒷블럭 정도 되는 쪽이었었는데 이분이 저를 맨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나한테 돈도 한번 빌려받고 한번 해보니까 제가 또 되게 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에 사장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실장 타이틀을 썼으니까 저한테 와 좀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끝에 그 권리 저한테 있을 수 있냐고. 그건 자기가 정말 지금 상황이 넘기고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권리로 돈을 다 받아서 찢어발겨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큰 돈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법원의 이자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60억 가까이 됐었던 채권인데 제가 그거를 너무 저도 몰랐죠.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니까 그거 갖다 소송도 못 하시니까 얘기하면 3억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갱이 농장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올갱이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거 하는 비용이 자기가 3억 정도 든다는 거에 내가 오케이를 한 거야. 3억이었어. 그래서 진짜 야반 도주 하는 거 해서 저녁에 이사 다 챙겨서 집 얻어서 보내드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면 쫓아오니까 이런 법률적인 거 아니까 다 케어해주고 그분이 올갱이 농장 할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제가 그 유치권을 그냥 갖고 저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 문에 낄 정도 되는 애들이 저희 한 2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 그냥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나 또 이렇게 가나 싶었죠. 아 정말로 나 그렇게 등치 큰 애들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우와. 야 거기다 또 다 양복을 다 세트로 입고 왔어. 유니폼으로. 그리고 맨 끝에 들어오는데 한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대장이야.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몇 번 경험했었어요. 멱살 잡혀가지고 이렇게 천장까지 들여올려 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 근데 들어오니까는 겁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사무실에 여직원이 마침 그날 없어가지고. 근데 소파에 앉았는데 다 앉고 그 사람이 딱 앉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딱 오대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실장인데 아니 너하고 얘기할 거 없으니까 사장 오라고 막 전라도 사투리에 전라도. 정말 심한 전라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상황 머릿속에 막 뭐가 돌았냐면 아버지는 잘 계시나? 우리 애는 정말 나 어떡하지? 오늘 진짜 정말 앞이 캄캄하게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 상황이 내가 이제 거의 이 뇌 구조가 이렇게 약간 그냥
블랙아웃 되듯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너무 숨도 막히고 이따만한 애가 다 서 있으니까 그러더니만 제가 저기 실장인데 여기 담당 제가 합니다 하면서 제가 법인 도장 다 찍어드리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양승이 누구냐 해서 제가 서류 보여줬는데 복사본 보여줬는데 제 이름으로 되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면 된 뭘 서로 협상도 없고 그냥 그 뭐죠? 그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큰 거. 그 캐리어가 한 6개 정도가 들어오더라고. 나는 죽었구나. 저거 토막대 해가지고 저기 실리나 보다. 진짜 그게 들어올 때 그 생각했어요. 애들이 들고 들어오는데 캐리어를 왜 들고 와? 나 사무실에. 대부 사무실인데 건달들이 들어왔으면 둘 중에 하나구나. 사생결단 나겠다. 나 속으로는 들어간 돈 3억만 받고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뭐 들어간 돈이 있고 해서 막 관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원금가액이 36억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그 카트에 딱 30억이 들어와서 가져온 거예요. 현찰 30억 들고 국민은행 거래지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돈 셌어요. 그게 유치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돼서 그 공부와 그걸 더 파기 시작했어요. 유치권을 선매입했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때 당시 처음 내가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신세계를 경험했었을 때 제가 보는 경매 시장의 눈은 다 바뀌기 시작했죠. 이렇게 채권 권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이 채권 매입 경매 스토리였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교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그냥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강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테니까. 오늘 고생하셨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